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조례가 상품이 되어 찾아옵니다. 서울 시민에게 도움 안 되는 조례는 가라. 오늘만 특가 채널 고정. 서울 라이커머스 11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서울 라이커머스 11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조례. 여러분은 얼마나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조례 분석가, 조례 마스터죠? 소개하겠습니다. 개그우먼 전효신 씨.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문현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만약에 두 분이 서울시 의원이 된다. 뭐? 라면은 나는 이런 시의원이 되겠다. 아니면 혹시 나는 이 상임위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데요. 예. 서울 시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심장 같은 발로 뛰는 서울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발로 밀어주세요. 뛰는. 예. 문 교수님은? 저는 택시 운전사 시의원이 오? 되고 싶습니다. 어. 오. 왜냐하면 예. 골목길 곳곳을 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골목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해주는 해결사 택시 운전사. 우와, 그 택시 탈게요. 괜찮아요. 네. 진짜 가능성 있습니다. 두 네, 분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시의원을 원하시나요? 서울 라이커머스 11에 나오는 시의원들을 만나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조례 상품을 판매할 의원은 누구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만날 분은 유만희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저희의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30초도 길다. 15초 네. 동안 본인 소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요리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만희입니다. 강남구에서 4번의 구의원을 했고요. 아주 기초가 튼튼한 지역의 일꾼 유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예. 우리 의원님 뭐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요. 강남에서 일한 지금 시간이 한 10년이 넘으셨고 그리고 실제 봉사왕으로도 유명하시고요. 의정상 수상도 하셨어요. 와, 네.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강남에서 일할 수 있었던 어떤 근본적인 계기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또 일을 하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은 어디 본업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4년 전에 이제 시의원 출마에 떨어져서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잠깐 했던 거고요. 네. 잠깐 그럼 하셨군요. 어떻게 이 시의원 네. 구의원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8년 했는데 지금 지역구가 내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아, 근데 강남에는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도 많죠.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역할을 해야 할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다가 뭐 입문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젊은 나이에 좀 화파의 바람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겸손하세요. 좋은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의원님이 이제 차 없이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걸어 다니시나요? 걸어 다니는 것은 뭐 뻔하죠. 차도 없고 운전을 사실은 못해요. 네? 아유, 그럴 리가요. 아니요. 진짜 차도 없고요. 네. 그런데 걸어 다녀보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네. 하나는 저는 맨날 걸어 다녀보니까 시민들 맨날 접촉을 해요. 그럼 다른 의원들은 차만 타고 다니니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저만 띄는 거예요. 맞아요. 그 유만히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좋은 거, 걷기. 그래서 요새는 뭐 매일같이 걸어 다니면서 아주 아예 양발도 벗어 던져버리고 아, 요즘 유행이잖아요. 맨발 걷기 하고 맨발 있습니다. 걷기. 매발 걷기. 지금 맨발 걷기는 한 8년 동안 제가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죄송합니다. 8개월 아니, 시작한 지 8개월을 8년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이거 나만 건강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모든 서울 시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해서 지금 열심히 좀 활용하고
맨걸 이렇게 통행로를 잘 만들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오, 요새 어싱 열풍이 네. 아주 뜨거워요. 어싱족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요즘에는 또 그 학교에서 네. 맨발 축구를 또 활성화시킨다고. 아, 그래요? 축구를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맨발 축구를 시키면 어. 성장에 엄청 촉진이 된대요. 그러니까 발에 근육이 많으니까 그런가 그걸 봐요. 발달시키는데 너무 좋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님 가지고 나오신 조례는 네. 그게 아니고 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네. 그래서 장애인 쉼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가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잠깐 네. 어떤 조례를 가져오셨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유만희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 이 조례를 판매 상품으로 들고 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오늘같 추운 날씨라든지 눈비 오는 날 특별히 이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공원에 있어서 갑자기 비가 와. 그럼 어디 갑니까? 다 맞이하죠. 맞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목격한 뒤로부터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가까운 노인정에 놀러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도 그 차량방처럼 그런 데 가서 좀 쉬고. 쉬고 네. 또 여가 선용도 하고 자기네끼리 정보 교환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좋겠네. 이렇게 시작한 조례가 바로 장애인 쉼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시작입니다. 물론 뭐 장애인 전용 쉼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또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조례는 없이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 그 농아인 쉼터는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구마다 우선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조례 발의 배경이 그렇게 된 게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주 중요한 어떤 선진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함께 이룰 수도 있을 것인데 장애인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그런 그 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네, 것은 그렇죠. 네. 매우 그 디테일한 생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헌법에서 우리 헌법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하는 사회복지의 근본 조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 또 조례가 있고 이렇게 헌법, 법률, 조례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 틈에서 어떻게 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잘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다듬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유만희 의원님께서 내놓은 이 조례안 과연 어떻게 시민들이 반응했을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일원동이네요. 네, 네. 제 지역구 맞습니다. 네. 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같은 서울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고 조금 불편한 분들한테는 지원을 조금 더 해드리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그 보통 외출이 좀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 정신적으로 더 그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 쉼터를 통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도 같이 만나면서 그러면 좀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 장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적극 찬성이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이 자폐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제공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선진국이 된다라는 거는 그런 복지 차원이 조금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좀 월등히 나아졌을 때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런 복지적인 부분, 특히 우리 이제 소외받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서울시 측에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지원해 준다면 더없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조례가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비용도 뭐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뭐 근거가 있다면 또 뭐 그런 그 비용 쓴 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그 공개가 될 거니까 오히려 그게 없다면 뭐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네. 다 찬성하시네요. 네. 특별히 그 자폐아 그 시민 그 네, 부모님께서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네. 더 가슴이 와닿는 게 지금 현재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 척도가 장애인 복지는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느냐 이것도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C7, 8, 9까지 10까지 들어와 있는데 네네. 제대로 선진국 대우를 받으려면 장애인 저런 복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네. 그 말씀이 거의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조례가 왜 빨리 통과되지 못하는지. 지금 혹시 조정원 아나운서님 네. 장애인 종류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예. 대충 몇 개 종류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장애인 프로그램 진행을 어, 오래 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장애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장애는 한 번 다치거나 어떻게 되면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15개 종류를 정부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네. 지금 보통 신체에 관한 사항이 5개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지체장애인, 뭐 청각, 시각, 안미연, 네. 그다음 언어장애인 5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머리만 5개 장애 있고 네. 이 신체 내부의 장애가 5개가 있어요. 다 알고 그러면 15개 장애 종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 필요하지 않겠냐.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령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의무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권자인 시장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마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전체 장애인이 한 4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42%가 네. 16만 명 정도가 지체장애인이에요. 네. 지체장애인이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인재가 6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도 만들어 나가자.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곧 그 발의가 됐기 때문에 네. 잘 통과될 통과되겠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즘 버스 정류장에만 가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그 장애인들의 그런 특별한 공간적 배려로서 쉼터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종류가 여러 유형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장애 유형별로 쉼터를 만든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장애의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뭐 버스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쉼터 이런 곳곳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간. 네. 그것은 장애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휴식을 배려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많은 그 지혜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네. 꼭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효실 씨와 함께 유망희 네. 의원님의 조례 상품 판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자, 유만희 의원님의 조례 판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판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와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의 조례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요.
장애인 전용 쉼터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동시켰습니다. 장애인도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주고요. 좋아요 선택 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와, 따뜻한 조례입니다. 자, 우리 의원님, 네. 이 상품 탄생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이 장애인 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노인정 같은 사랑방 같은 그런 개념의 장소가 많이 필요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찾아보기도 하고 소통의 공간 얼마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전용 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할까요? 그분들이 와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세상 돌아가는 일도 하고 그게 바로 정보 교환, 네. 교류입니다. 또한 어려운 또 장애인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 역할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어 있는지도 평가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반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 내부에서 혹시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담았습니다.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시민들의 반대가 있지 않을까 세감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시설도 나중에 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안들도 좀 만들어 주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런까지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 그래도 사회복지사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부분이 좋다, 어떤 부분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시정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조례에 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좋아요 누르지 않는 분들에게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한지 우리 의원님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강력한 한 말씀. 네, 시민 여러분, 장애인 전체 중에서 한 10명 중에 9명 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우리 가족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00% 1000% 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품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저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래요? 네, 네. 민현철 교수님 혹시 여기에 좀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이 장애인 쉼터에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꼭 하나 좀 추가할 게 네네. 여기 안전의 말씀을 좀 더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장 얼마 뒤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설명을 좀 곁들인다면 네. 훨씬 더 이해력과 공감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앞으로 존재하는 것은 소통이 되는 공동체다. 네.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도 그런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전용 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가 되고 또 연결돼서 좀 삶이 회복되셨으면 하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시민의 대표가 된 지가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대변 역할을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만희 의원님의 조례 상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유만희 의원님의 조례 상품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